제한가를 책정할 때 유통 채널의 내부 구조 정보가 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마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통 채널에 그 판매가를 제한을 할 때 할인 제한가 뭐 이런 제한가를 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저마진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영업이익이 내야 되니까. 하지만 어떻게 어느 선까지 제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통 채널의 내부 구조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유통 채널에 뭐를 알아야 되냐? 유통 채널의 내부 구조 정보를 어떻게 조사하냐? 우리가 어디에 입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뷰티컬리에 입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뷰티컬리의 유통 채널 수수료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물류비, 유통 채널의 물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물류 구조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새벽 배송이 있는 데들은 우리가 새벽에 우리 제품을 매번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서 그 유통 채널이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에 각 물류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 사입을 해갑니다. 제품을. 그러면 우리가 택배비는 들지 않겠죠. 다만 우리가 그 유통 채널에 물류비를 따로 줘야 하는 구조거든요. 뭐 매입가의 몇 %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택배로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출고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택배비가 우리가 내야 되는 우리 부담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류 구조를 알면 택배비, 자사 택배비에 대해서 그 박스 같은 거나 포장하는 인건비 같은 것도 빼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 쫙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제한가를 책정할 때 유통 채널의 내부 구조 정보가 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마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판매가가 있겠죠. 이거를 쭉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유통 채널 수수료. 예를 들면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제가 알고 있는 건 25%에서 30%입니다. 이건 뭐 브랜드랑 상품마다 다른데요. 25%에서 30%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물류비. 방금 말했던 카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사 출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택배비를 내야겠죠. 택배비. 그리고 여기에는 책정해놨는데 그 택배를 싸야 되잖아요. 그럼 인건비도 녹여내야겠죠. 그래서 물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대형 채널 뭐 코스트코에 납품을 한다. 그 수수료는 15에서 25%로 계산을 하시고요.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대형 유통이기 때문에 센터 입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매입가의 몇 %의 물류비가 책정이 됩니다. 매입가의 몇 %면 5% 미만이에요. 저는 평균치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제품 원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건비, 우리가 그 물건을 출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뭐 직원 인건비도 있을 테고, 아까 전처럼 포장하는 인력 비용도 있을 테고, 물류에 사용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죠. 그리고 광고비, 마케팅비도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도 돌려야 되고 마케팅도 돌려야 되는 이런 비용.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프로모션 증정품도 우리가 마케팅 비용으로 빼는 거예요. 제품 원가에서.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제품 원가를 팔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정품도 마케팅 비용이라고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통 채널에서 판매가를 산정을 했죠. 그럼 우리가 마진을 계산할 때 빼고, 유통 채널 수수료 주고, 물류비 빼고, 제품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광고비 빼고, 프로모션 증정품 그에 사용된 비용 빼면 우리의 최종 마진이 나옵니다. 역으로 우리가 판매가를
만약에 이게 0마진이다. 우리가 마진이 안 남는다. 그러면은 다시 역으로 판매가를 조금 더 높이셔야겠죠. 이 제한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높이면 마진이 높아지는 구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가를 책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제품 원가가 낮거나 너무 높으면 그거에 맞춰서 판매가를 계산을 하고 증정품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0마진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유통채널 처음에 입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평균치만 여기다가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채널에 제한을 하기 위해선 내부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뷰티컬리 같은 경우에는 샛별 배송, 새벽에 배송하기 때문에 거기도 장지 물류센터에 입고를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택배비는 들지 않지만 센터 비용이 들어요. 그건 왜냐? 그 센터의 물류비 보관. 왜냐면 거기 땅을 매입해서 물건을 보관을 하고 인력을 두기 때문에 물류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매입가의 몇 %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 택배비는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수수료, 물류비를 계산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마진을 계산을 해서 제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